어느 날 문득 연락처를 스크롤하다가 멈춘 적 있으세요? 수백 명의 이름이 저장돼 있는데 막상 지금 이 순간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 세어보게 되는 그 순간. 그리고 20대 때는 분명히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왜 이렇게 좁아졌을까 싶은 그 묘한 씁쓸함. 어떤 분들은 그게 두렵기도 할 겁니다. 내가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 점점 사람들에게 흥미를 잃어가는 건 아닐까? 그냥 나이가 들면서 성격이 이상해진 건 아닐까 하고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불안이 조금 다르게 느껴지실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은 결핍이 아니라 뇌가 더 똑똑해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줄어드는 건 내가 노력을 안 해서 그래. 원래 나는 사람 사귀는 재주가 없어. 바쁘게 살다 보니 인간관계를 소홀히 한 거야. 심하면 나는 외로운 사람이고 그건 내 실패야. 라고까지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해석을 완전히 뒤집으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줄어드는 건 여러분이 못나서가 아닙니다. 그건 뇌가 관계를 더 정밀하게 다루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사람을 진짜 지치게 만드는 건 혼자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아무 의미 없는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면서 소비되는 에너지입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로라 카스텐슨이 수십 년에 걸쳐 수백 명의 사람들을 추적 관찰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이 관계의 범위는 줄이면서도 관계의 질과 만족도는 오히려 높아진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단순히 친구가 적어지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사람들에게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사회 정서적 선택 이론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젊을 때는 뇌가 세상의 가능성을 최대한 넓게 탐색하려 하고 나이가 들수록 뇌는 진짜 의미 있는 것만 골라내려 한다는 거죠. 이게 왜 일어나는지를 이해하려면 뇌의 작동 방식을 조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쉬운 비유로 설명할게요. 우리 뇌를 하나의 선별대라고 생각해 보세요. 공항의 수화물 컨베이어 벨트 같은 겁니다. 젊을 때는 그 벨트가 엄청 빠르게 돌아가면서 가능한 한 많은 짐을 올려놓으려 합니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경험, 새로운 자극. 뭐든 일단 올려. 이것도 저것도 다 가져가 봐. 이게 20대, 30대의 뇌가 작동하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그 벨트가 느려지는 게 아니라 선별 기준이 정교해지는 겁니다. 이건 진짜 필요한 것인가? 이건 나를 채워주는가? 이건 오래 가져갈 수 있는 것인가? 뇌가 그 질문을 훨씬 더 예민하게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전처럼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게 덜 설레고 가벼운 모임이 피곤하게 느껴지고 소수의 사람과 깊게 있고 싶어지는 그 감각은 여러분이 사람을 싫어하게 된 게 아닙니다. 뇌가 관계에 대해 더 진지해진 겁니다. 실제로 뇌 영상 연구를 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나옵니다. 나이가 든 사람들의 뇌는 부정적인 정보에 덜 반응하고 긍정적인 정보에 더 집중하는 쪽으로 바뀝니다. 젊은 사람들의 뇌는 위협이나 갈등 신호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면 나이 든 뇌는 그런 신호를 덜 끌어안고 빨리 지나가게 두는 경향이 있어요. 과학자들은 이걸 긍정성 효과라고 부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뇌가 스트레스를 주는 관계를 자연스럽게 멀리하도록 조정된다는 겁니다. 이건 의지로 선택한 게 아니라 뇌가 알아서 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걸 압니다. 그렇다면 친구가 없어도 된다는 말이에요? 외로워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차이입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같은 게 아닙니다. 외로움은 연결되고 싶은데 연결되지 못해서 생기는 고통입니다. 고독은 혼자 있는 시간을 스스로 선택하고 그 안에서 충만함을 느끼는 상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 숫자가 줄어드는 현상이 건강한 이유는 그것이 고독으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관계의 숫자가 줄어드는 대신 관계의 깊이가 생기고 혼자 있는 시간을 더 잘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40대 중반에 직장인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20대 때는 주말마다 사람들을 만나고 모임을 주도했고 카카오톡 알림이 멈추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40대가 들면서 그 많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연락이 뜸해지고 자신도 예전처럼 먼저 연락하는 게 힘들어졌다고요. 처음에는 자신이 뭔가 실패한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다고 했어요. 지금 자신에게 남은 3명의 친구와 한 번 보낼 때의 충만감이 예전에 10명이 모인 자리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그분이 변한 게 아니라 관계를 보는 뇌가 성숙해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변화라는 걸 알겠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뇌가 관계를 선별하기 시작하는 것과 그 과정에서 진짜 외로움에 빠져버리는 것 사이의 경계를 잘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기에 잘못된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대표적인 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억지로 많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반대로 완전히 사람과 단절해버리는 겁니다. 둘 다 뇌가 원하는 방향이 아닙니다. 억지로 넓게 유지하는 관계는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완전한 단절은 뇌의 사회적 회로 자체를 위축시킵니다. 외로움이 장기화되면 뇌의 염증 반응이 높아지고 인지 기능이 빨리 저하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친구가 없어도 괜찮다는 말이 사람을 아예 안 만나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뇌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진짜 고독을 잘 활용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려면 어떤 방식이 필요한지 이제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관계를 숫자로 평가하는 습관을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친구가 많을수록 좋다는 메시지를 받아왔습니다. 사교적인 사람이 성공한다. 인간관계가 넓을수록 기회가 많다. 혼자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다. 이런 식의 생각들이 무의식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친구가 줄어드는 걸 보면서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인간의 심리적 안정감에 영향을 미치는 건 관계의 수가 아니라 관계의 질입니다. 진짜 나를 아는 한 명이 피상적인 10명보다 뇌에 훨씬 강한 안정감을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주변에 몇 명이 있냐가 아니라 그 관계에서 내가 얼마나 진짜일 수 있냐를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2번째는 혼자 있는 시간을 전략적으로 쓰는 겁니다. 고독이 외로움이 되지 않으려면 혼자 있는 시간에 뇌가 활성화될 수 있어야 합니다. 뇌는 아무것도 안 할 때 오히려 특정 회로가 강하게 켜지는데 이걸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이 회로가 활성화될 때 우리면 자기 자신을 정리하고 기억을 통합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그리는 작업을 합니다. 이 시간이 확보될 때 사람은 더 단단해집니다. 문제는 요즘 우리가 혼자 있는 순간에도 핸드폰을 보고 유튜브를 켜고 끊임없이 외부 자극을 채워 넣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뇌가 혼자 있는 시간을 진짜 회복으로 쓰지 못합니다. 하루에 딱 20분에서 30분이라도 아무 자극 없이 조용히 있어 보세요. 산책이어도 좋고 멍하니 창밖을 봐도 좋습니다. 이 시간이 쌓이면 고독이 결핍이 아닌 자원이 됩니다. 3번째는 깊은 관계 한두 개를 의도적으로 유지하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관계가 줄어드는 건 괜찮지만 그렇다고 방치해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뇌는 사회적 유대를 필요로 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생물학적 필요입니다.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 순간은 진짜 신뢰하는 사람과의 교류에 서입니다. 이 호르몬은 뇌의 스트레스 회로를 진정시키고 면역 기능을 높이며 기분을 안정시킵니다. 그러니까 넓은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 진짜 신뢰할 수 있는 한두 명과의 교류를 꾸준히 이어가는 것만으로도 뇌는 충분한 사회적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2번이어도 좋습니다. 억지 만남이 아니라 진짜 연결이면 됩니다. 4번째는 새로운 자극을 관계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채우는 겁니다. 젊을 때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얻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정보, 다양한 자극, 살아있다는 느낌. 나이가 들면서 관계가 줄면 이런 것들도 줄어들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그런데 이건 관계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도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활동, 낯선 장소를 탐험하는 경험, 창작이나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행위, 이런 것들이 뇌에 주는 자극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 못지않게 강합니다. 오히려 더 깊고 지속적인 만족감을 줄 때도 많습니다. 뇌는 새로운 것을 좋아하지만 반드시 그 새로움이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5번째는 이 모든 변화를
자기 이해의 언어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나는 왜 예전과 다르게 느끼는가를 자책의 언어가 아니라 이해의 언어로 보는 것. 내가 사람이 싫어진 게 아니라 내가 더 정확하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게 된 것. 내가 사회성이 줄어든 게 아니라 관계에 대한 기준이 높아진 것. 내가 뒤처지는 게 아니라 다른 단계로 이동하는 것. 이 언어의 전환이 생각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자신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이후의 행동과 감정 전체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체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관계의 숫자가 줄어드는 게 내 실패인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내용을 다시 떠올려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건 뇌가 성숙한 겁니다. 더 정밀한 선별대가 만들어진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진짜 관계만 남기고 나머지를 자연스럽게 매려놓는 건 실패가 아니라 뇌가 보내는 신호입니다.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진짜 연결 하나는 지키는 것. 혼자 있는 시간을 잘 쓰는 것. 그리고 자신의 변화를 이해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뇌가 관계를 선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더 많은 사람을 억지로 채워넣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남은 것들이 진짜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딱 하나만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혼자가 되어가는 것은 버려진 게 아니라 더 정확해지는 겁니다. 이 문장이 여러분에게 남았으면 합니다. 외로움은 치료해야 할 증상이 아니라 뇌가 더 나은 방향을 찾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자책으로 막지 말고 이해로 받아주세요. 그러면 그 고독이 여러분을 더 단단하게 만들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혼자인 시간이 늘어난 걸 느끼는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스스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이것 하나만 남겨주세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진 관계가 있었나요? 그리고 그게 어떤 감정이었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읽겠습니다.